온조가 당신에게 직접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었기에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많이 지쳐있지요? 열심히 하는데 자리는 좁고 경쟁자는 많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온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고구려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구려를 세운 영웅, 동명성왕 주몽이었고 형은 유리 훗날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 운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왕좌를 포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땅에서 왕국을 세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 주몽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여에서 쫓겨나 맨손으로 고구려를 세웠고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래서 저와 형 비류는 자랐습니다. 어머니 소선호 저희의 어머니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는 데 재산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몽의 전처 소생인 유리가 고구려에 나타났습니다. 유리는 적장자였습니다. 왕실의 법통으로 보면 왕위는 유리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판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것을. 형 비류는 분했습니다. 어머니도 착잡했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남아서 싸우는 것. 하지만 그것은 왕실의 내전을 의미했고 피를 피로 씻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냥 체념하고 왕자로서의 안락함에 머무는 것.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지워지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말하지 않은 선택. 남쪽으로 떠나는 것. 저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리겠다고 한 비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조는 형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떠났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역사는 늘 패배자의 속마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쫓겨난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걷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사람은 앞을 보며 걷습니다. 제가 숨긴 비밀은 이것입니다. 저는 고구려를 잃은 게 아니라 백제를 얻은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실패도 어쩌면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형 비류, 그리고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그 땅은 마한이라는 연맹체가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중심 세력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주인이라 말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곳은 블루오션이었습니다. 형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 근방을 선택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위례성 지금의 서울 근방, 한강 유역을 선택했습니다. 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땅. 형은 바다를 선택했고 저는 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형 비류의 선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땅은 비류에게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추홀의 땅은 습하고 짰습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정착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제가 선택한 위례성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류의 백성들은 하나 둘 위례성으로 내려왔습니다. 형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형의 죽음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은 용기가 아니라 관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위례성의 자리를 잡은 저는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벽을 쌓았을까요? 군대를 길렀을까요? 아니요.
저는 먼저 이웃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한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함께 번영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한의 왕은 동북쪽 땅 100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백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힘으로 빼앗은 것은 힘으로 다시 빼앗깁니다. 하지만 신뢰로 쌓은 것은 오래 지속됩니다. 백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소국들과 연합하고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농사를 장려하고 외교를 활발히 했습니다.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자가 아닌 백제의 왕으로. 자, 이제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길 수 없는 싸움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더 스펙이 좋은 경쟁자, 더 자본이 많은 상대, 더 오래된 인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하고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밤 당신께 3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있는 판이 맞는 판인지 다시 보십시오. 저는 고구려 왕실에서 유리와 싸웠다면 아마 지거나 이기더라도 왕국을 피로 물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강 유역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1등이 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판이 나에게 맞는 판인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반드시 위험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재정의하십시오. 저는 고구려에서 왕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덕분에 더 나은 왕국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 실패가 당신을 어쩌면 더 맞는 곳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새 땅에서는 신뢰부터 쌓으십시오. 제가 위례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한 왕에게 인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그 어떤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쌓아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기술이나 능력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한마디가 더 오래, 더 멀리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지쳐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왕이 될 수 없는 곳을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왕국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2600년 전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그 용기가 조용히 당신 안에 스미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조금 더 담대해져 있기를. 저는 온조입니다. 당신의 새 왕국을 응원합니다.